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MLS로 진출해 시카고 원정에서 페널티킥까지 유도하면서 환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 선수, 세계 어디를 가든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화제성은 그가 간 곳뿐만이 아니라 그가 떠난 곳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데뷔전을 치르기 조금 전 영국의 유튜브 채널인 오버랩에서는 맨유의 전설 폴 스컬스와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거가 프리미어리그 각 팀의 서포터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벌이는 팬 디베이트에서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0개의 구단의 서포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 주제가 한 20가지는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역시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상의 가장 마지막 제목에 손흥민의 레거시가 케인보다 위대한가 라고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레거시라는 것은 유산, 업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 쇼츠로는 이 영상을 번역한 것들이 짧게 있었는데 이 영상 토론 내용에 전체를 담은 영상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영상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토론은 캐러거가 토트넘 대표 서포터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 게 옳았냐고 보냐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승과 영광의 순간 직후에 느껴진 건 너무 잔인했고 축구에서 영광이란 게 뭔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어. 40년 만에 유럽 트로피를 안겨준 감독을 해임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형편없었어. 유로파 리그 우승을 노린다고 해서 2월에 리그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 레비가 옳았던 거야. 이때 스콜스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졌잖아. 맞지? 완전히 박살났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경기장에 갈 때마다 오늘은 몇 골 차로 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즌 끝 무렵엔 거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 계속 져도 목요일에 보대 글림트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느낌이었지. 그렇게는 운영할 수 없어. 그래서 아마 그 결정이 맞았던 것 같아. 이때 캐러거가 끼어듭니다. 다니엘 레비, 난 그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내가 좀 모순적이라고 느낀 건 많은 토트넘 팬들이 안제를 해임하다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시즌 내내 맨유 팬들에게 맨유가 에릭 테나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는 시즌 막판에 FA컵 트로피까지 땄잖아. 마치 토트넘에게는 이런 논리를, 맨유에게는 또 다른 논리를 적용하는 것 같았어. 내년 토트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어. 리그 17이라는 성적은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어. 그 스쿼드에 쓴 돈과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가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레스터나 입스위치한테 대패를 당하는 거 용납할 수 없지. 이때 다시 캐러거가 주제를 포스테코 레비에서 새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로 전환시킵니다. 이번 시즌 새 감독이 해야 될 일을 두고 토트넘 팬들은 어떤 기분일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제가 리그에서 16위였는지 17위였는지 기억 안 할 거거든? 대신 유로파 리그의 우승과 그가 바로 떠난 걸 기억하겠지? 그건 팬들의 마음속에 항상 남을 거야. 그게 토마스 프랭크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팬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리그 성적이 그에게 훨씬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리그에서 우리가 훨씬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포스테코글루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 처음에 약간 망설인 팬들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건 필요한 변화였어. 포스텍이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같은 부분에 무심했던 반면 브랜드포드에서 프랭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해왔거든. 아스널전에서 코너킥 2개로 골을 먹힌 뒤에도 포스텍은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팬들 입장에선 그게 불안하게 들렸지. 프랭크는 그런 작은 차이를 찾아내고 보강해서 다음 시즌에 더 나은 결과를 내려고 할 거야. 나는 항상 낙관적이지만 이번엔 정말 더 자신 있고 뭐 그래도 나는 토트넘이 5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5위는 가능하다고 봐. 그러자 캐러거가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위 경쟁에 손흥민은 끼지 않겠지. 나는 손흥민이 거의 스콜스 같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모두가 좋아하는 선수랄까? 라이벌 팀에서도 다들 좋아하는 그런 선수. 캐러거가 스콜스에게 묻습니다. 스콜스, 내가 묻고 싶었는데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나 리그 같은 큰 트로피를 딴 적은 없잖아. 그렇지만 지난 10년 정도를 봤을 때 프리미어 리그 공격수들 중에서 그를 어디쯤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최고 중 하나지. 물론 지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해. 부상도 좀 있었고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제이미,
난 항상 놀랐던 게 있어. 토트넘이 좋은 팀이었을 때 그 시절에는 해리 케인도 있었고 아마 델리 알리도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도 있었잖아. 근데 그는 한 번도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한다는 얘기가 없었어. 난 항상 그게 도대체 왜지? 라고 생각했어. 경기에서 그를 볼 때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 맨시티처럼 강한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었잖아? 지금처럼 맨시티 이야기를 할 때 스콜스가 맨시티 서포터를 향해서 손짓을 했는데요. 맨시티 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매경기마다 골을 넣었죠. 라며 진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스콜스입니다. 손흥민은 빠르고 골도 잘 넣고 왼쪽, 오른쪽, 중앙 어디서든 뛸 수 있었어. 왜 우리 팀, 그러니까 맨유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더 큰 팀들이 그를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 나는 그가 그 정도로 뛰어난 선수라고 정말 생각했거든. 그러자 토트넘 팬이 이야기를 받습니다. 스퍼스 팬들이 손흥민을 100% 레전드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를 딱 짚은 것 같아. 이게 대부분의 스퍼스 팬들을 대변한다고 보는데 토트넘의 레전드를 한 명만 고르라면 해리 케인과 손흥민 중 손흥민일 거라고 생각해. 스콜스가 묻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났기 때문이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기가 있었어. 거의 다 게리 네빌이 한 방송 때문인데 그 인터뷰가 어떻게 성사된 건지 진짜 궁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방송이라는 것은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기 전에 맨시티로 이적하고 싶어서 레비와 신사협정을 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케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방송인 오버랩 채널에 나와서 게리 네빌한테 트로피를 따고 싶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그게 팬들의 큰 공분을 샀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팀 훈련에 늦게 참가하게 됐고 결국 개막전이었던 맨시티전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없었던 그 홈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며 멋지게 승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의 데뷔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엔 케인의 그 행동은 프로답지 못했고 그 인터뷰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구단 역사상 최고라고 할 만한 선수가 맨시티로 가겠다고 한 거였어.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자기 실력에 맞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고. 근데 케인을 잃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갑자기 재계약에 사인했어. 이게 바로 둘의 상반되는 행보였던 것이죠. 손흥민을 빅클럽들이 안 데려간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야. 선수라는 건 때로 시장에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니까. 스콜스가 말합니다. 그래도 그건 상관없잖아. 다시 팬이 반론합니다. 아니, 여기선 중요했지. 애초에 손흥민은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다시 스콜스가 묻습니다. 그를 영입하려고 실제로 시도한 팀이 있었을 것 같아? 10년 동안 스퍼스에 있었던 손흥민을 누가 원하지 않겠어? 이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맨시티 팬이 거듭니다. 분명 다들 원했을 거예요. 저는 단지 레비가 이적 문의에 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리 케인 때와 똑같았겠죠. 우리에겐 기회가 없었고 그건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확실히 맨시티 팬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다시 토트넘 팬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해리 케인이 떠나려고 할 때 손흥민은 남았어. 스콜스, 당신이 말했듯이 델레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과 함께한 시절도 있었고 그 후 콘테나 무리뉴 아래서는 손흥민과 케인 둘이서 공격을 이끌면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지. 그러다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 혼자 남았지만 그는 남아서 우리에게 트로피를 안겨줬어. 외부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팀에 헌신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남아서 마지막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라면 그는 레전드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게다가 그는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도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올바르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어. 스콜스가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건 손흥민이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식 때문이기도 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거의 완벽하게 깔끔하게 팀을 떠나는 중이야.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렸지. 이러자 뉴캐슬 팬이 갑자기 끼어들며 손흥민을 칭찬합니다. 우리 팬들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삭은 최근 일 때문에 팬 절반이 돌아섰는데 손흥민은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켰어. 그래서 레전드가 된 거야. 최근 뉴캐슬의 공격수인 이삭은 리버풀로 이적하겠다면서 뉴캐슬 구단 훈련에 참여도 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태도를 좀 보여줬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뉴캐슬 서포터들의 분노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이러자 이제는 캐러거가 나섭니다. 난 이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해.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거기서 우승을 해도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예전이랑 같지 않거든. 그렇다고 누가 더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어떤 선수들은 팀을 떠나서 뭘 우승하던 간에 예를 들어서 테디 쉐링엄은 토트넘에서 맨유로 가서 거기서 우승했잖아. 그렇지만 토트넘에 남은 팬들의 감정은 확실히 달라져.
좋았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남아서 함께한 선수들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지.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뉴캐슬 서포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이야기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선 주목하고 싶었던 건 스콜스가 손흥민 선수를 평가한 부분이었습니다. 스콜스는 손흥민 선수가 맨유 또는 더 나아가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팀을 갈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언급한 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빅클럽에 갈 수 있는 좋은 선수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 팀에 갈 수 있다라는 건 선수의 기술적 능력 또는 전술적 이해도와 활용도 이걸 넘어서서 스타성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손흥민 선수가 응당 더 큰 클럽에서 뛸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당시의 흐름과는 반대로 예를 들면 해리 케인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다라고 어필하는 그 상황에서 도리어 재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선수가 더 큰 클럽으로 이동하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시장 논리로도 합당한 선택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맨시티에 이적을 요구했던 그 타이밍에 토트넘 구단하고 재계약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스콜스가 말했던 손흥민이 맨유, 레알,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다라는 발언에 더 무게감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꿈과 또는 돈을 좇아서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이 당연화되어 있고 만연시되어 있는 지금 현대 축구판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클럽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심을 보이는 선수, 사실 이런 선수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거의 멸종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손흥민의 레거시가 케인의 것보다 더 위대한가? 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손흥민의 레거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레거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남긴 레거시, 그건 손흥민이 그간 남겨놓은 수많은 업적과 기록에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의 선택이 만들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